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막 라디오를 켜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못 들은 일부는 방송 끝난 후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안나 씨.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내일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결의하고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거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이 후보의 욕설 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네거티브만 하고 서로 발목 잡기만 한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범죄 수익이 모두 동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북한이 새해 들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인데요. 그 이면에는 북한이 뭐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냥 막 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계십니까? 저도 좀 나눠주십시오, 장관. 그래, 가져가. 반지. 네. 좀 주세요. 네. 네. 장관님, 북한이 새해 들어서만 지금 4번째입니까?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긴장 수위를 높이는 이유가.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네. 작년 연말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그 결정서를 보면, 네.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어째서 나왔는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사실 그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여왔어요. 많이 샀죠. 국방비 많이 썼습니다. 국방비를 많이 증액을 했고 미국 무기도 많이 샀고, 북한이 볼 때는 굉장히 그 고성능 장비들을 많이 들여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자기들 그 감시하는 능력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KF-35A 같은 타격 능력이 강한 것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대로 놔두다가는 그 세력 면에서 밀릴 것 같다. 그 밀리지 않으려면은 우리도 세다. 뭐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방력 강화를 새해도 하겠다는 그 결정을 한 걸 보고 아마 내년 초에 저 사람들이 뭔가 지금 보여주겠다. 좀 시위를 좀 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1월 5일 날 그 마하5 그 초음속 5배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지 않았어요? 네. 동해상으로. 근데 우리 군이 좀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이미 2017년에 그런 거 우리도 가지고 있었고, 마하5 정도는. 아, 우리도 있어요? 있대요. 그 정도는 뭐 별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본때를 보여주자 해서 다시, 그러니까 11일 날, 그러니까 6일 만에 다시 마하 10 네. 짜리 그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어요. 11일 날. 네. 그때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도 하고 그러니까 마하 5 정도는 자기들이 실무자들이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런 대로 괜찮으면은 마하 10짜리는 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봅니다. 네. 순서대로. 그래서 한국의 군이 그런 그 평가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땡긴 측면은 있어요. 네. 11일 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우리는 이제 북한이 뭐 핵과 미사일을 계속 그 개발하고 비대칭 전력을 키워난다고 걱정을 하지만 북한이 볼 때는 한국이 재래식 전력 면에서 북한을 월등하게 좀 앞서고 있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예. 한국이 지금 세계 여섯 번째 군사대국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다음에 프랑스입니다. 네. 거기치 영국이고 또 독일은 한참 또 10위권에 가서 있고 그 북한은 28등. 예. 그러니까 28등이 볼 때 세계 6대 군사대국인 남한의 군사력이 날록해진다. 네. 이거는 사전 억지 차원에서도 뭔가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초동 단계에서 이걸 꺾어놓겠다는 생각으로 5일, 11일, 14일, 17일 4번 이렇게 내려쏘는 네. 거죠. 아니 미사일을 계속 쏘면 또 미국에서 또 대북 제재 한다고 할 거고 또 실의가 없을 텐데요. 근데 유엔 대북 제재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나가는 정도는 가만 놔둘 수 없지만 네. 그저 한 뭐 700~800km짜리 동해상으로 쏘아서 네. 일본 열도를 넘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쏘는 일종의 저강도 예. 저강도 그 미사일 발사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타치를 안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요. 지금 베이징 올림픽 코앞에 있는데 여기서 미사일을 막 쏘아대면 이 한반도 동북아에 평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좀 중국에서도 좀 불안해하거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올림픽은 이제 2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 네. 아마 선수들의 그 베이징 그 중국에 입국 네. 입국이 아마 1월 24일인가 25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쏘면은 곤란하지만 그 전에는 뭐 중국도 그러려니 하리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금년에 이번에 지금 1월 달에 5번을 쐈지만은 마하 5짜리 마하 그 10짜리는 그냥 그 새로 개발된 그 무기인 것 같고 KN-23이라고는 이스칸데르 열차에서 쏜 거. 예. 꼭 14일 날 쏘았죠. 17일 날 또 그 KN-24라고는 에이텍킴스라는 미사일을 또 쐈어요. 여기 삼종 신형 무기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24까지 쐈는데 25가 남았어요. 네. 25는 초대형 방사포인데 이거는 아마 24일 전에 한번 쏘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이제 쉬는 거예요. 한 번 더 쏜다. 한 번 더 쓰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쏘는 건 네. 그만큼 우리 이렇게 모든 무기를 갖춰놓고 있으니까 네. 우리를 건드릴 생각은 마라.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쓰고 올림픽 기간에는 좀 쉴 거다. 네. 알겠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장관님이 한 번 더 쏘신다고 했습니다. 네. 자,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래도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평화의 씨앗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과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만나서 좀 평화의 불씨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우선 뭐 IOC가 작년 그 도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해서 네. 베이징 올림픽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왔었지만은 네. 북한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참가는 않을 겁니다. 더구나 아직도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북경 잘못 들어갔다가 네.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오면은 그건 대책이 없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5일날 선언했나요? 이제 안 가겠다고. 네네.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중 그 남북 정상회담 거구 중
정상회담보다는 쉽게 정상회담은 안 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이 미팅을 가질 수는 있었는데 북한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서 그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봐야죠.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였는데 얼마 전에 북한 화물 열차가 중국 단둥에 도착했다, 운항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껏 국경을 봉쇄해 놨지 않습니까? 아, 거의 2년 만에. 그러니까 그렇죠. 2020년 1월 22일인가 완전히 국경 봉쇄한 이후에 네. 만 2년에서 한 일주일 한 6일 빠지는 16일 날 네. 신의주에서 단동으로 기차가 건너갔고 예. 그 기차가 17일 날 다시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왔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오고 가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인적 왕래는 아니고 물적 그 왕래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왕래라고 하기보다는 북한 물건이 중국에 들어간다기보다 중국의 물건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운송 수단으로서 그 철길을 그 철길 운행을 지금 재개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외교적인 군사 외교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 계속 쏘면서 네.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는 예, 메시지를 보내면서 네. 계속 이렇게 우리 제재하고 뭐 더구나 12일 날 미사일 발사한 뒤에 12일 날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네. 그 국가 차원의 미국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는데 핵 미사일 개발하는데 자금 조달했다는 사람들은 이제 제재를 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중국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 그리 알라. 네. 알겠습니다. 다 이 보내는 화물 열차에도 다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기 화물은 어떤 게 지금 이동했을까요? 아마도 그 일용품 그다음에 그 좀 농사를 지금 중시하는데 네. 농사가 그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20년인가 19년인가 벌써 순천 린 비료 공장이라는 것을 준공을 했는데 네. 그 준공한 뒤에 2년 동안 별로 그렇게 그 비료 생산에 성과가 안 난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북한에서 지금 이제 금년도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비료를 미리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중국에서 그 들어와야 되지. 그전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남쪽에서 한 30만 톤 줬었는데 그런 일종의 농업 증산을 필요한 원부자재 네. 이런 것도 1차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네. 비료나 뭐 원부자재. 예.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백신은 뭐 중국 건 싫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진단 키트 같은 거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죠. 네. 코로나 백신 아니면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남북이 조금 협력할 줄 알았는데 이 부분도 좀 성과가 더딥니다. 민간 교류는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남북 간에? 네.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민간도 정부도 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인적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뭐 중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단동이나 다른에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동안에 한 근 2년간 2년 이상 그게 못 들어갔어요. 예. 이제 들어갈까요? 국경 봉쇄되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런 물건부터 들어갈 겁니다. 예. 네. 네.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들 대북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제 타격 얘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군사 기술적으로 네. 선제 타격은 어렵습니다. 그때 특히 그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것이 감지가 되면 네. 선제 타격을 해버리겠다. 예. 말 듣기에는 시원하죠. 네. 화끈하지. 예. 야, 믿을만하다. 그 감지는 미국도 못합니다. 지금. 미국의 각종 장비, 인공위성으로 북한을 상시 감시하고 예. 유투기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수시로 그냥 북한 상공을 촬영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도 그 선제 타격은 감지는 어려워요. 네. 일단 미사일이
올라온 뒤에 예. 일정한 고도에 도달해야 레이더에 걸리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후 감지를 하지. 예. 그런데 선제 타격은 미국도 말로는 뭐 한번 하겠다는 얘기를 94년에 한 적이 있었지만 네. 선제 타격이 불러올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미국이 그걸 참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었었어요. 그래요. 한번 던져놓고. 그렇지. 예. 왜냐하면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에 94년에 미국이 영변 핵단지를 폭격하는 경우에 전쟁은 3일 만에 끝나지만 6.25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다. 네. 남북이 다. 네. 미군도 죽는다. 네. 수백 명, 수만 명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은 3일 만에 끝나고 전비는 천억 달러면 충분한데 그걸 복구하는데 남한의 경제를 복구하는데 30년 걸릴 것이다. 그리고 복구 비용은 3천억 달러가 들 것이다. 그런 연구 결과가 94년 선제 타격론 직후에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말이 쉬워서 선제 타격이지. 선제 타격하면 전쟁이네요. 전쟁이죠. 왜냐하면 영변을 맞으면은 그 당시 지금 개성공단 자리에 배치해놨던 장사처포, 방사포가 수백 문이 그냥 그대로 동시에 불을 뿜으면 네. 서울과 수도권은 불받아요. 예. 그러면 또 미국이 더 이제 때리겠지. 네. 뭐 핵 공격을 하든지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감당해야 될 도덕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김일성이 미국한테는 고맙게도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핑계 대고 미국이 선제 타격을 중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선제 타격인데 네. 더구나 그런 걸 하려면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판에 네. 무슨 선제 타격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예 불가능하군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아주 첩보 007 같은 사람 보내고 그래서 정보도 많이 우리가 있고 그리고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한 번에 그 북한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장 해제시키고 그건 불가능합니까? 그건 만화용하고 우리 기술도 좋고 무기도 좋고 그리고 특공대들도 있고요. 북한의 지금 군사력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병력이 예. 한 115만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네. 한 65만이고 네.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가 도대체 어디 숨겨져 있는 줄 알고 그걸 합니까? 아 예.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천영수님께서 선제 공격을 감지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감지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감지를 못하면 선제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기서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 우리가 선제 타격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모르지 뭐 국내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관심법으로 읽어내면은 감지가 되겠지만 미국도 그 사전 감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력 충돌은 절대 답이 아니죠. 그럼 그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무력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위험한 용어를 쓰는 것도 어려운 것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분단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좀 정착시켜 가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니 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그 단견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그 긴장이 높아지면 일본도 가만 안 있고 중국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선제 타격은 중국은 반드시 개입을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미중 전쟁이 되는 거예요. 2, 3일 안에 완벽하게 이렇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중앙일보에서 그런 칼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3일만 참아주면 우리가 공격을 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도 만만치 않아요. 28등 아니에요. 공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은 소위 전선이 평원선 이북으로까지 확대가 되면 네. 중국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외군이 평원선을 넘으니까 그
원병을 보냈고 6.25 때도 평원선 넘으면서 바로 모택동이 중국인민지원군을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이 가만 안 있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미국은 일본 끌어들일 거고 이러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하루 이틀 만에 선제 타격해서 이 북한을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만화 속에 있는 일. 아유, 그 진짜 속된 말로 엿장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거 물어볼게요. 이은표 님도 질문했습니다. 지금 4번의 미사일을 쐈는데 사전 감지가 됐습니까? 뭐 안 못했지. 못합니까? 미국도 못합니까? 떠오른 뒤에 레이더가 감지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것이 몇 킬로짜리인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종류인지 이른바 미사일의 재원에 대해서 한미 군사정보 당국 간에 공동으로 검토를 해서 한 몇 시간 지나야 비로소 이런 어디에서 쏴가지고 어디까지 도달했다. 고도는 얼마였다. 사거리는 얼마 나왔다. 그 서너 시간 후에 나오잖아요. 아, 미사일이 다 떨어지고 나서 분석이 끝나. 그렇지. 네. 그런데 어떻게 네. 주적은 북한이라는 SNS를 윤석열 후보가 또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옛날 얘기예요. 이미 아마 우리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사라진 것이 한 17, 8년 넘을 겁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안보에 대한 국방에 대한 공부나 그러니까 그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수십 년 전으로 올라갔든지. 그렇습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나요? 많이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야. 윤석열 후보는요? 예. 네. 이재명 후보는 공부가 좀 됐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을 테다.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박학다식해. 네.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천도 연결하겠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비전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 또 북이 또 움직여. 아니 그건 발언을 봐줘.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코로나 그 감염 위험이 없다고 하면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수 있죠. 우리도 네. 갈 수 있고 자신 있게. 근데 그거는 유엔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을 끊었기 때문에 네. 차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개시하면 끝입니다. 아, 가능합니까 바로? 그럼. 네. 아까 이재명 후보가 공부가 많이 됐다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최고 수준이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원생쯤은 되는 거예요. 대학원생. 윤석열 후보는요? 그거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네. 그래도요. 대학생 정도는 됩니까? 고시 공부하던 데서 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3491님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미사일 한 발에 얼마나 합니까? 북한은 왜 이렇게 국민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비싼 미사일을 쏘나요? 하는데 미사일은 비싸겠죠. 우리는 그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네. 모든 걸 다 돈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북한은 충성심으로 개발하는 데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재 장비 같은 것은 또 이번에 미국에서 제재를 가해가지고 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벌어가지고 어떤 그 부속품 같은 것도 납품을 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쪽은 뭐라고 할까요? 이 관련 당사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밤새서 연구를 해서 사거리 늘리고 한쪽에서는 부속 사다가 받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인민경제는 그렇게 그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군수경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들은 선군 정치. 선군이라기보다는 군사력이 약하면은 일단 강국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그 강국한테 군사적으로 우선 당하게 되면은 인권이고 뭐고 이런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우선 국방을 먼저 튼튼히 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죠. 알겠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서 무기 개발, 군비 증강에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국민들 편하게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이 그 일상화되고 그것이 이제 제도화되면은 국방비를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국방비 줄이면은 그만큼 교육이나 복지에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년 실업 그리고 교육 청년들한테 쓸 수 있죠. 그렇지. 네. 미래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요. 올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
공부는 누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